안녕하십니까, 박지홍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직전 방송이 이제 뭐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미 증시랑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 방송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엔 뭐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불협화음에 대한 뭐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중국 뭐 나토에 뭐 우리는 방어적 뭐 중국 위험을 가장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나토 국방 예산 중국의 5.6배, 핵탄두 20배에 달한다라고 어제 좀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고. 한데 여기 보시면 뭐 근데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여러 국가가 속속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방 예산 높을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과장하지 말라고도 표현하고, 또 G7에 대해서 뭐 사이비 다자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가운데 일단 뭐 미국의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내용이 또 나와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요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 28대 대만 항공시설구역 진입 사상 최대 규모.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당연히 뭐 대만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대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아닌 뭐 상대 쪽에서는 뭐 하나의 중국을 좀 주장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뭐 대만의 다수는 뭐 중국과 뭐 따로 뭐 빠이빠이 하자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핵무기 탑재한 폭격기 전투기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 대만 입장에서 뭐 대만이 뭐 가만히 있더라도 어쨌든 뭐 미국이든 어쨌든 뭐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뭔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발언적인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 뭐 다시 뭐 이야기 말싸움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행동으로도 어느 정도 중국 경제를 하기 위한 액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미 위협이 커짐에 따라 대만이 방어 능력 갖추도록 비공식 안보 관계 강화할 것.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인 그런 안보 관계 강화해서 대만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의 그런 TSMC의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국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확장되는 것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행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서 또 추가로 또 보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 이제 중러 문제 등 중러 등 문제 해결을 손잡았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랑 또 트러블 계속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유럽은 약간 구멍이라고 할 수가 서방 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굉장히 뭐 밀접한 행보가 나오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건드릴 수 있는 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뭐 난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건드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토는 아태 국가와 안보협력 중견이랑 연합훈련 확대를 전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동참 요구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두 나라가 정말 중요한 국가인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뭐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국가인데, 하여튼 완전히 한쪽에만 확 찰싹 붙을 경우에 한쪽한테 쥐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 사드 때도 그렇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지금 뭐 단독 기사로 뜨긴 했는데, 유사시 뭐 봉쇄 검토한다 해서 이렇게 한국 국익 부합하는 남중국 문제 접근 방법 뭐 연구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런 행보, 뭐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미중 무역 뭐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뭐 증시에 영향 주고 했을 때도 여름 때 여기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시그널들이랄까요, 뭔가 불협화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주목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 그냥 미국만 일단 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뭐랄까요, 약간 싸움대장처럼
뭔가 중국도 때리고 막 여기저기 막 다 때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단 나만 살자 약간 요런 느낌이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 더 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약간 바이든 이제 약간 뭐랄까요 미국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스탠스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동맹과 같이 가자라는 느낌으로 미국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물론 크게 보면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럼 지금 당장 눈앞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동맹과 같이 가자 그리고 동맹을 더 많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덩치 이렇게 뭐 미국이라 나 스스로다 큰 부분이긴 해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큰 국가이긴 해도 같이 가서 같이 움직이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의 뭐 협력도 뭐 강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뭐 대만과 물론 그리고 그런 대만과의 뭐 협력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뭐 TSMC에 대한 그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약간 그냥 트럼프 때는 그냥 일단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바이든 때는 약간 정밀 타격으로 약간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바이든이 뭐 대통령 당선되면 뭐 굉장히 친중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뭐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우려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로서의 그런 뭐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범위가 확대되는 갈등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 지금 보이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뭐 그 뭐랄까요 냉 냉전 시대를 제2의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뭐 이렇게 집단적인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도 분명 좀 뭐 극단적으로 보긴 하는 거지만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그러한 뉘앙스의 흐름들이 분명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글로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뭐, 어쨌든 이런 기사들은 다 팩트인 거니까, 팩트 기반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서술들이 결국에는 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해진 부분이라, 어쨌든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오히려 경계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가 나왔네? 오히려 재료 소멸, 악재 소멸, 확인, 끝.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 빵 터지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시장이 끌어내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미국의 그런 부분이 높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뭐 동조를 하고 혼란을 하고 시장이 끌어내려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5월 때는 굉장히 경계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너무 몰릴 때는 이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경계감이 뭐 오히려 한쪽에 너무 몰릴 때는 이 경계감에 있어서는 조금 다운할 필요성이 있겠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도 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우리 증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면 미국보다 우리 약간 우리 연준에 너무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그런 부분인데 금리 인상이 뭐 연준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빨리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금리라는 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인상을 만약에 한 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두고 점진적으로 뭐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좀 오판을 해서 연속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가능성도 분명 우린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내 금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해봤는데 하여튼 뭐 중국 관련 뭐 이런 이야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시장이 조금만 더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축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로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실 채팅방 상단에 공식 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